오늘장 리뷰해보면서 내일장 프리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함께 해주실 분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 장은 미국 대선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 확정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키워드가 들어가네요. 이, 보통 언론들 헤드라인도 보니까 바이든 랠리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던데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좀 좋았죠. 그러면 오늘장 좀 세부적으로 볼까요? 체크 포인트들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일단 그 바이든 후보의 그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이제 좀 싫어하는 부분, 즉 이제 불확실성의 이제 해소라는 점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좀 오늘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함께 향후 이제 재정 정책 확대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화학 업종이라든지 조선, 해운 이러한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오늘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역시나 향후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또 바이든 후보가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이러한 친환경 투자 공약을 이제 내놓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2차 전지라든지 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어지는 하루였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 대선과 함께 오늘 관련한 그러한 업종과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는 하루였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핵심은 미 대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시장에 자금이 좀 집중됐는데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럴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증시 일정들이 있다면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 주요 좀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제 내일은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좀 발언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일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발언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번 바이든 정부의 그 재무장관 후보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지금 시장에 알려진 것은 이제 비둘기파이고, 또한 이제 코로나의 적극적 부양책을 좀 찔 것을 좀 주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이러한 정책적인 그런 발언이 나올지 여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11월 11일,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이제 중국의 좀 광군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매년 이제 중국의 이제 광군절 이후에는 이제 중국 광군절 그 매출 규모 등에 따라서 이 관련 업종들의 수혜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항상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광군절 관련한 이슈도 한번 수요일 날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2일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동반해서 좀 순매수세에 나선 상황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어떠한 좀 수급의 좀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부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윌리엄스 블라드 그 연은 그 총재의 이제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이제 양적 완화 규모와 더불어서 또 만기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또 언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주 체크해야 될 그런 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이 그동안 3개월 동안 지속했던 2,450이라는 밴드 상단을 좀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또 주간의 지수의 방향성을 좌우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그 불복 이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미 대선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바이든 정부에 관련한 이제 수혜 업종, 대체적으로 뭐 시장경차 보급 확대 정책의 수혜가 뭐 기대가 되고 있는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기타 이제 뭐 태양광 풍력 관련한 친환경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당분간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선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됐고 또 국내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불확실성도 이제 일단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달 10월 달에 계속해서 이러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그러한 수급적인 좀 악화 요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번 바이든 당선 이후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좀 시장에서 유입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의 매수세 유입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요. 이번 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 자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의 이제 관심은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업종인 자동차라든지 철강, 화학, IT 이러한 대표적으로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업종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이제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환율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좀 궁금한 점이 원화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오늘 보면은 뭐 해운주들 강세 움직임 나타냈는데 그 배경에는 이 운임의 상승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 이 원달러 환율 하락했을 때 해운주들이 수혜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수출주들에게는 다소 채산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원화 강세 국면으로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지만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 이제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환차익을 누린 그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증시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업종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환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국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화 강세 국면에서도 약세 국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이 부분은 좀 길게 놓고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 동안에 어떤 업종,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투자 기대감이 힘입어서 이 2차 전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당분간은 좀 수급이 계속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내에서는 4분기 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군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역시나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주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위쪽으로 좀 잡혀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 컨셉의 종목군들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셀트리온 실적이 장 마치고 나서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45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7.79%나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천억 원을 하회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것 대비로 약 20% 정도 잘 나왔고요. 실적만 놓고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밖에 종속회사 쪽에서 뭐 유증이라든지 세부적인 이 추가 공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셀트리온 그룹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들도 함께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 날이었죠, 이번 주에.
주 후반까지 이런 움직임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이 추우니까요.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긴장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건강하게 뵐게요. 고맙습니다.